때는 2010년 11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보게 될 사진은 바로 아파트의 하나의 사진인데 로드뷰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2010년에 이 아파트는요, 준공된 지가 1년도 안 됐던 그때 그 남양주시에선 가장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문부터 철통 보안이었고요. 굉장히 시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첫째, 외부에 차단기가 하나 있었으며, 둘째, 걸어서 오더라도 아파트 내부는 첫 번째 출입카드로 토링앱이 가능하고 또 들어와서도 비밀번호를 또 눌러야 되는 그런 3단 보안 시스템이 있었던 그런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남양주시 아파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분은 바로 A동이라고 하겠습니다. A동의 14층에 살았던 할아버지 박모 씨와 할머니 이 씨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 할아버지는 73세 박 씨였고요. 할머니는 그때 당시 69세 이 씨셨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이 씨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박모 씨께서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7시에 집을 나서십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고요. 할아버지는 골프를 치기 위해 7시에 나갔고,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지인들과 주식 투자 근황 등을 물어보는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자산가셨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갖고 계신 자산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근황을 얘기하는 전화를 약 18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남편분이 나가시고 8시 정도에서 8시 18분 정도까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밖에 나가기 위해 외출복으로 환복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또다시 마주치기 힘든 현실이 생깁니다. 밤 11시에 남편은 골프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추고 나서 집에 11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근데 거기서 차갑게 식은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방 침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돌아가신 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약 10여 차례 정도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요, 바로 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용으로 퍼온 사진입니다. 드라마 속 사진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사진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건과 다르게 방어흔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걸 막다가 양손에 11군데의 자상을 입게 돼요. 손을 다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총 10군데 정도의 치명상을 입고 동맥이 끊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흉기는 할머니가 원래 쓰시던 부엌칼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남은 힌트였어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바닥에 슬리퍼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슬리퍼는 원래 할머니가 신고 다니시던 건데 거기서 할머니가 신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침입자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그 혈흔이 묻은 슬리퍼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해를 저지르고 손을 다 씻고 그리고 슬리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간 겁니다. 경찰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집안에 들어와서 살해를 저질렀다. 여기는 최첨단 보안이 되어 있는 아파트다. 경찰은 확신합니다. 잡았다. 이건 CCTV만 털어도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은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사망 추정 시간 오전 8시 이후 재산을 노린 살인가? 근데 지문, 혈액, 머리카락 어떠한 정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살해를 하려면 창문이나 문을 강제로 열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없어요. 밀실이죠. 통장, 현금, 시계 이런 것도 노린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원한 관계 없습니다. 돈도 많으셨지만 어떠한 뭔가 이렇게 뒤진 흔적은 있었는데 뒤진 흔적 대비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물건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느낌은 강도 연출 같았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밀실살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에 있었던 밀실살인보다는 자신감이 훨씬 넘쳤습니다. 이유는 바로 CCTV. 두 번째, 초인종. 세 번째, 공동 현관문. 이거 세 개만 잡으면 무조건 잡겠다 라고 경찰이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초인종부터 확인해보자. 이날 현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을 그냥 열어줬나 보지 뭐. 현관문 있죠. 현관문에 있는 거, 그리고 CCTV 전부 엘리베이터까지 다 확인해봅니다. 14층에 내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경찰은 뭔가 이상합니다. 1층 현관 및 초인종 그런 것도 없고 CCTV를 엘리베이터까지 다 털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아파트는 바깥으로 나가려면 1층을 통해서 현관문으로 무조건 나가야, 그러니까 카메라에 무조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일주일 전까지 다 확인합니다. 총 188명, 용의자도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되는 188명을 모두 다 조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한 거죠. 근데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188명 모두가 알리바이가 명확했던 거예요. 확실히 뭘 했다는 게 증거가 남은 겁니다. 그 시기에.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차단문이 있었던 거고요. 어떠한 수를 써서도 나가면 CCTV에 찍혀야 되는 겁니다. 안 찍힌 거죠. 경찰은 멘붕이 옵니다. 뭐야? 하늘로 솟은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밀실 살인인데, 방어원까지 있잖아. 누가 봐도 살인 사건인데 어떻게 흔적 하나 없냐예요. 멘탈이 나간 거죠. 더더군다나 계단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그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바로 가족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7시에 나간 게 CCTV에 잡힙니다. 그 돌아오신 거는 11시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실제 CCTV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골프장에 계셨던 거 맞고 지인들과 같이 술 한잔을 했던 거기에도 CCTV 다 찍혀져 있어요. 할아버지는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가족들 다 확인해봤어요.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누구도 용의자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경찰은 멘붕이 오죠.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바로 밀실살인입니다. 흔적이 있지만 침입의 흔적은 안에서만 발견되지 안과 밖이 연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안과 밖이 아예 연결되지 않은 밀실살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추론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찰은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10차례 정도의 방어흔이 존재한다요. 방어흔이 존재했다는 건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어흔이 존재했다는 건 혹시 힘이 상대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노인의 여자 아니면 어떤 노인이 아닐까? 젊은 남성이면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부 구조를 되게 잘하는 면식범이 아닐까? 면식범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식범. 왜냐면 너무 이 안에 있는 CCTV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안 걸린 거예요. 면식범일 확률이 크다. 그리고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어주었다. 피해자의 식칼을 찾았고 슬리퍼까지 신었다라는 건 면식범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경찰들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시 입주가 안 됐던 층들이 있죠. 거기도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15층에 있는 외벽까지 전부 확인을 해보고 어떠한 부분도 다 확인을 해봤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현관문을 할머니가 열어준 겁니다. 현관문을 할머니가 열어준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게 확정이 났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사각지대 CCTV를 피해 툭툭툭 나예요 라고 할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모두 조사한 거죠. A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실제 A동에 거주했던 모두 다에 대한 DNA 검사부터 모두 다 해봤고 이 사람들의 알리바이까지 모두 확인해봤지만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성립을 했어요. 답이 없던 겁니다. 그렇게 약 5년간의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5년간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2016년 1월 미제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물론 공소시효는 아직 폐지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제 사건으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종결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한 얘기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요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됩니다. 가끔씩 유튜브에 나 주관적인 거 듣기 싫어요.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더 안 보셔도 돼요. 이제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같이 찾아봐서 밀실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입의 흔적이 없을 때는 대부분 면식범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대부분 면식범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맞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사건에서는 진짜 친구였잖아요. 친구고 친구가 그렇게 해서 살인 저지르고 자살처럼 가장했잖아요. 그렇게 다 꾸며놨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면식범처럼 하고 들어가서 마치 강도살인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람만 진짜 죽이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가 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첫째, 면식범이 아니다. 면식범이 아닌 확률 먼저. 그리고 면식범일 확률.
그리고 세 번째 청부살인.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눴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경우의 수.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를 빼고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세 가지가 아니면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침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청부살인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청부살인의 확률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청부살인이라면 적어도 살인의 도구 정도는 챙겨가겠죠. 그리고 청부살인이라면 그렇게 대놓고 죽였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언가 청부살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맞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부살인은 뺐습니다. 청부살인도 원한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할머님이 원한관계라고 찾은 게 경찰이 찾아낸 거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옥상에서 고추 말리는 거 이웃주민하고 시비가 한번 붙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 이웃주민을 엄청나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럼 일단 그건 끝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식범이 아닌 것과 면식범인 확률. 면식범이 아닐 확률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면식범이 아니라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갔느냐예요. 그러니까 왜 그 집에 목적이 뭐냐고. 면식범이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저지를 이유. 당연히 두 가지겠죠. 당연히 두 가지. 첫째 사이코패스. 면식범이 아닐 때예요. 사이코패스 아니면 재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거겠죠.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건데 경찰이 조사했을 때 실제로 범죄 경력이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한데 일단 제껴야죠. 그리고 또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고 했을 때, 면식범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면식범이 아닌데 면식범이 아닌 사람 문을 왜 열어줬냐는 거예요. 그것도 초인종을 누른 사람도 아니고. 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면식범일 확률입니다. 면식범의 확률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면식범의 확률이면 뭐가 조금 가능하냐면 이런 경우에 좀 깔아볼게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집안의 구조를 좀 잘한다. 집안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집안에 있는 칼을 썼다. 근데 이렇게 놓고 면식범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뭐가 문제냐면 그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 가입에 재산 다툼도 없었을 뿐더러 면식범이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분도 완벽했고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깔아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몇 개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민, 배달, 용역업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CCTV에 찍히지 않냐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순수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SBS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걸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외부에 알려진 자료의 답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너무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가서 실제로 봐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구조고 CCTV가 얼마만큼 있는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허가를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자에 있는 분께 요청을 드렸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걸 싫어하셔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드뷰를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압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두세요. 할머님이십니다. 대부분 할머님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할머님들은 대부분 어떤 생활적인 게 규칙적입니다. 이게 한 가지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이 할머니가 경로당 있죠. 경로당에 가실 예정이셨대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면식범이든 아니든 간에 상대방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해하세요? 상대방이 내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난 그걸 떠올렸어요. 그냥요. 이거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가능해요. 문이 열리는 시간, 문을 여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문을 열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이에요. 어떠한 지문의 흔적도 없어요. 어떠한 지문의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두들기고서 닦았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든 가장 가능성이 있을 만한 흔적이 있다면 경로당에 가는 것도 날짜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그 부분이 맞다면 이분이 평상시에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웃 주민. 왜냐면 절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람, CCTV에 찍히지 않는 이유, 아파트 같은 층에 살면. 그리고 두 번째, 원래 거주자가 아니면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늘 사는 사람이 아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점점 제가 얘기한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죠. 할머니가 나올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방어원까지 있었다면 그 할머니하고는 힘이 대등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면식범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면식범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확률이 크다. 집안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어디에 무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무난하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라면 어쩌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무조건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함부로.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실례고, 그리고 아마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실제 이 사건도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된 이야기죠. 그렇다면 현재 방송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았던 정보 내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정리하겠습니다. 면식범이 아니고 제3자라면 말도 안 되는 가능성입니다. 찍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도 밀실, 하지만 이 아파트도 밀실이다요. 제가 내린 정의예요. 집도 밀실, 이 아파트 전체도 하나의 밀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 내가 위에 계속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깥과 안쪽에 출입의 흔적이 없다. 그런 걸 밀실이라 한다. 밀실은 그 안에서 모든 범인이 결정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아파트 A동,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부분은 전부 밀실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움직인다면 CCTV에도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찰들도 여러 가지 더 조사를 해보고 찾아봤겠지만 과학기술적인 부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황상, 경황상, 그리고 과학이 남겨준 약간의 흔적을 결과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안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스케줄을,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이면 쉽게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어떤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요 사건 팩트.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일이
조만간 아마 SBS 방송국에서 한번 또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겠죠.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먼저 한번 진행을 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아 맞아 저런 얘기 옛날에 김원이 했었어. 근데 그거랑 다른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종합이 되고 서서히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당신이 제 추측엔 당신은 아마도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남자라면 노약자일 확률이 크겠죠. 당신이 무고한 사람 한 분을 그렇게 잔인하게 희생시켰습니다. 참 운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모든 법망을 피해가셔서 CCTV를 다 피해가셔서 아직 그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황과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로 당신의 모습도 어느 정도 속속히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꼭 잡히셔서 받지 않은 죄 끝까지 받길 바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